이 영상에서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결국 몇 년 동안 헛수고만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당신이 지루하거나 이야기할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에게 다가가면 뇌가 즉시 면접 모드로 전환되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출신지, 직업 공부 등을 묻고 관계를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즐거운 사회적 교류를 면접으로 바꾸는 것뿐인데 그녀는 이미 수천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논리적인 뇌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논리적인 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소통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의 논리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걸러냅니다. 끊임없이 이게 충분히 똑똑한가, 충분히 멋진가, 그녀가 좋아할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걸러지는 과정이 대화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느라 바쁠 때 그 순간은 지나가고 침묵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뇌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비결은 그 필터를 끄고 마음의 다른 부분 옳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그저 놀고 싶어 하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멈추고 추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정보를 묻는 대신 정보를 장난스럽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역학이 어떻게 즉시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질문을 하면 흥미로운 답을 생각해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추측을 하면 상대방은 반응할 대상 동의하거나 수정할 대상을 갖게 됩니다.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셈이죠. 마치 공을 찾아달라고 하는 대신 공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추측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틀렸을 때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틀렸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대방은 당신을 바로잡는 게임에 뛰어들게 됩니다. 장난스럽게 추측하는 것은 완벽한 사실적 질문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분석적인 행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당신을 인터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온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신문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분위기가 즉시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이며 단순히 그녀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공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녀에 대한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장난기 넘치고 어쩌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나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단계의 과정입니다. 관찰하고 가정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게임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을 조금 웃게 하고 상황에서 재미있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가 동참한다면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법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난스러운 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스터해야 할 주요 범주는 3가지뿐입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대화를 이끌어갈 방법이 항상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장난스러운 가정은 제가 부조리 꼬리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녀의 옷차림, 음료 자세 등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 보고도 그녀에게 과장되거나 완전히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재밌는 방식으로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틀렸다는 것을 장난스럽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작은 우산이 달린 아주 멋진 칵테일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면접관은 무슨 칵테일이지? 라고 묻겠죠.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질문이죠. 하지만 장난기 넘치는 뇌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춰볼게요. 당신은 이 회사 전체의 비밀 CEO인데 버는 돈의 색깔에 맞는 칵테일만 마셔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당신은 그녀를 위한 작은 이야기,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를 술집의 평범한 여자에서 강력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따라하거나 웃으며 당신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하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이건 그냥 피나콜라다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럴 법한 이야기네요. CEO는 절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비밀은 제가 지킵니다. 두 사람이 몇 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작은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범한 남자가 옷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합니다. 칭찬이고 괜찮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꼬리표 붙이기 방식은 살짝 비웃으며 다가가서 좋아요. 오늘 밤 국제미술품 도둑 유니폼을 입고 계시네요. 이 다음에는 어떤 박물관에 가실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상치 못한 일이고 그녀의 평소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멋진 척해서 그녀에게 감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척해서 그녀와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그녀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은 있지만 그 보상은 마치 내부 농담처럼 느껴지는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조리라는 딱지와 비슷하지만 그녀의 삶이나 당신을 만나기 직전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작은 영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녀의 신발에 작은 먼지가 묻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논리적인 뇌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장난기 넘치는 뇌는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마. 방금 숲에 보물을 묻고 있었잖아. 먼지가 묻었고 눈빛에 장난기가 서린 건 그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디테일을 가져와 장대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흥미롭고 마법 같은 곳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신발을 신은 소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모험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약간 정신이 팔려 보이거나 계속 문을 흘끗 쳐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괜찮아, 정신이 팔린 것 같아 라고 물을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고 분석당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비밀 이야기를 활용하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 분명 도주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말 못하면 고개만 끄덕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 그녀의 집중이 흐트러진 상태를
어색함이 아닌 흥미롭고 신비로운 무언가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법은 근본적으로 그녀의 잠재적인 흥분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비밀 이야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녀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그런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장난스러운 표현은 역할극 반전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할을 정해 새로운 사회적 역학관계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장난스럽게 그녀에게 주도권을 주거나 당신을 낚으려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급 기술이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그녀가 약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거나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롤플레이 반전 반응은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 당신이 제 새로운 상사라는 걸 알겠어요. 제 첫 번째 업무는 뭐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한 일은 상황의 모든 긴장감을 해소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를 인정했지만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재밌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겁먹지 않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강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거절을 게임의 시작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한다면 지루한 대답 대신 장난스럽게 바꿔보세요. 어머, 좀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바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술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농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소를 지으며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프레임이 여자에게 잘 보이려는 남자에서 재밌는 도전이 되는 남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방법은 그녀가 기대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뒤집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도권을 쥐거나 상대방을 따라가는 역할극을 만들어낸다면 매우 흔치 않은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데이트의 지루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규칙은 두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그것이 대화를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말, 즉 터무니없다는 딱지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역할극의 반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달 방식이 전부입니다. 이런 말을 진지하고 무표정한 어조로 하면 이상하게 보이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난기 어린 의도라고 부르는 것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즉, 몸짓과 목소리 톤이 사용하는 장난기, 어린 단어와 어울려야 합니다.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눈빛은 따뜻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조에는 농담이에요 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을 자신을 위한 작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 살짝 비웃게 만든다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편안한 자신감입니다. 그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일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따라준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무연함이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난스럽게 추측했는데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아, 안 돼. 내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피드백일 뿐입니다. 당신이 패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대사가 그 순간 그녀에게 공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프램프가 필요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오프램프는 미소 짓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라고 말하듯 고개를 살짝 저어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좀 더 평범한 주제로 화제를 바꿔보세요. 하하, 괜찮아. 그냥 뜬금없는 생각이었어. 어쨌든 아까 밴드를 보고 계셨잖아. 또는 내 실수였어. 완전히 오해했어. 오늘 밤 음악은 즐기고 있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색함 없이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지능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농담이 성공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자질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결코 끝나지 않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초기 관찰과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터무니없는 꼬리표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좀 겁이 나는데 세상을 정복할 차세대 슈퍼 천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었네요. 그녀는 판타지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 비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판타지 소설이군요. 그럼 이건 그냥 위장일 뿐이군요. 사실 당신은 커피가 상하면 순간이동하는 고대 마법을 배우는 마법사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농담을 하며 말합니다. 잡았지만 오늘 커피는 맛있으니 안전해요. 이제 유쾌한 틀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에는 역할극 반전을 사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위대한 마법사님,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제게 냅킨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겠어요? 냅킨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시나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유쾌한 가정을 위한 새로운 소재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가 주는 것을 활용하여 게임을 계속하면 됩니다. 대화는 스스로 발전합니다.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관찰하고 추측하고 그녀의 반응을 경청한 다음 그녀의 반응을 다음 가정의 기반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대본이 아니라 즉흥적인 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 그녀의 승인 전화번호 데이트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재미있고
즐거운 감정적 경험입니다. 그녀의 앞으로 이분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모든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고 함께하는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카리스마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대사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커피숍 바리스타에게 장난스럽게 추측해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카페인의 수호자시죠. 마트 계산원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케일이 맞네요. 건강이 아주 좋으시거나 저먼 셰퍼드만한 애완 토끼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단지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런 작은 관찰과 추측을 연습해 보세요. 99%의 경우 상대방은 미소나 웃음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하루의 단조로움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거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데이트 상황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트를 할 때 대화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의 논리적인 두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녀를 보세요. 정말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무엇을 마시고 있나요? 그녀의 표정은 어떤가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골라 추측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던져보세요. 저 디저트 메뉴를 보는 방식을 보면 당신은 이 도시의 모든 초콜릿 케이크의 비밀 순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대화의 에너지가 즉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루해지던 인터뷰에 약간의 재미와 창의성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건 픽업 아티스트가 되거나 어떤 교묘한 대본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장난기 넘치는 인간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서 우리 해적이라고 하자, 이 모래상자가 우리 배라고 하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터뷰를 먼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기 시작했죠. 어른이 되면 진지하고 옳은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그저 어른의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다시 장난기 넘치는 아이가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남성과 여성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세계는 종종 지루할 정도로 논리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남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남자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멋지네요. 라고 말하는 남자는 대개 그냥 괴짜일 뿐입니다.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그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그녀의 세계에 뛰어드는 남자는 드물고도 반가운 놀라움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수많은 매력적인 자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작은 현실의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녀를 당신과 함께 그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혹적인 제안입니다. 일상의 지루함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적절한 말은 없습니다. 오직 장난기 어린 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기회로 여기세요. 부조리라는 딱지를 붙여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활용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롤플레잉 반전 기법을 활용하여 대본을 뒤집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대화가 저절로 쌓이기 시작하고 재밌게 놀느라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도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항상 재밌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